자, 이번 영상은 종목 선정부터 매매 포인트 잡는 것까지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종목 선정도 같이 해볼 텐데, 무조건 따라서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시일 뿐이며 마지막에 선정한 종목들은 전부 다 삭제 처리할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 매매를 하면서 후회가 남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이 좋은데 수익을 못 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킬 거 지키면서 내 갈 길만 가게 된다면 계좌 누적 수익은 결국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 초반에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종목에 집중을 해주는 것인데, 매매하는 과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선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매수 포인트 잡는 것과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대충이라도 할 줄 알면은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전부 돈으로 보여서 여러 마리 잡으려다가 놓치거나 이것저것 전부 다 한 개씩 제대로 잡고 싶어서 시선이 분산돼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손실만 남는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려면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예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게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라면 이렇게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은 고정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거는 삭제 처리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화면을 사용하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이라도 분류를 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내가 이걸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냐, 그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에서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으며 기준가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위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막상 장 시작하고 나면은 이 모든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해놓습니다. 일단 모양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다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모양이 별로고 매도가 강한 종목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분류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들도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데, 요즘에 대형주들이 잘 나가서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꽤나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한 개씩 천천히 보면서, 저도 이 종목 선정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문 따라서 매매하거나 검색어나 뉴스에 뜨는 거 매매하거나 테마주 매매하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보는 눈이 조금씩 길러지기 시작하고, 딱 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종목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모였으며 급하게 올라서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종목들 보시면, 물론 여기서 좀 세세하게 분류를 한다면 클리노빅스 같은 종목도 분류를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캔들이 좀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분류를 안 했지,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종가가 한 2만원 이상, 21,000원 이상, 이쯤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다 분류를 해놓습니다. 분류를 일단 해놓고 여기서도 거르시면 되는데, 일단 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만 보더라도 분류할 만한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전업 투자자 단타로서 매력적인 점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뭐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점이며, 상승장이 좋은 점이 있다면 하락장에서 할 수 없는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수가 좋으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쏟아질 것이고, 거기서 모양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상승장도 괜찮고, 나중에 혹시 조정이나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계획만 세운다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대충 봤을 때 종목들이 여러 개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화면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수급이라든지 신고가라든지 뭐 거래량 급증이라든지 지금 어떤 화면을 사용하더라도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도 간단하게 체크해주면, 이게 상한가 서울식품, 신풍재지, ST팜. ST팜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위인데 시젠이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보고 있으며 시젠과 제넥신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까 거래대금 상위에서 분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 겹치는 게 많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분류하면서 박셀바이오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돼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내 기준과 안 맞거나 겁이 난다 싶으면은 이게 차트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신풍제약 같은 그림이 나와야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풍제약을 12월 1일 화요일 시장 끝나고 분류한 이유가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쉴 만큼 쉬고 황금선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박셀바이오가 이 상태인데, 딱 이 상태인데 쉬어가다가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또 그때부터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끝까지 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겁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한 개라도 찝찝한 점이 있다면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위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고, 카카오가 황금선 돌파,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신고가 근처, 한 개씩 의미가 있다 싶으면 일단 분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종목을 분류하는 기준이며, 여기서 어떤 종목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가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급 상위에서 이 정도까지 분류하고, 그리고 신고가. 자, 빠르게 분류하자면 스크롤 계속 내려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이것도 거래량 상위부터 체크를 하면서 그전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종목이 있다. 그렇다 싶으면은 일단은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되었던 쌍용 양회, 이것도 몸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며, 5장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5장에 그냥 황금선도 못 지켜주고 쭉 떨어졌다라면은 당연히 분류를 안 했겠지만 몸통이 살아있습니다. 횡보했던 구간 가격이 6,400원. 그리고 오전 고점이, 보시면 오전 고점이 6,660원. 그리고 종가가 6,700원. 딱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오전 고점과 그리고 현재 가격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의 거래선은 하락했는데 지금은 시초가와 그리고 6,660원까지 6,700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고점까지 거리도 멀지 않은 상황이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캔들이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CMG 제약도 자세히 보면은 5,240원 호가 단위 변하면서 그전 고점들 전부 다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최근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으며, 어쨌든 그전 고점을 계산해 본다면 5,240원 빠졌을 때 이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최근 올라온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쉽게 빠져가지고 또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종목들 보더라도 분류할 만한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좀 한 개라도 괜찮다 싶으면은 분류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류한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단은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은 분류를 다 해놓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분류를 했을 뿐 절대 따라 사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데, 한 개씩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 체크를 했으면은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은 매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부 다 관심받는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분류가 되었으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원까지 거리가 대충 계산해보면 2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2만 6천원이면은 10%좀 넘게 오르면은 가격이 점점 근접해지면서 매수가 또 폭발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탄탄한지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을 더 시켜주고서 급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몸통이 있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다가 갑자기 몸통 있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전에 계획들은 다 접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탄탄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고점 돌파,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혹시나 장 초반 눌림목을 준다면 밑에 호가창 단단한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또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자체는 이제 하락이 끝이 나고서 고점을 뚫어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이 관련주들 상장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 가격이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이고 지금 쉴 만큼 다 쉬어준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쉴 만큼 쉬고 최근에 안정을 찾아주면서 황금선 위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거 잃어봤자 4%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4% 그대로 떨어지면서 다시 5일선 깨버린다면 분위기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황금선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 전환한 가격 잘 내려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일단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고점 돌파, 19만 1,500원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잃어봤자 최근에 떴던 이 양봉과 그리고 19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트렌드에 맞춰서 분류를 했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 하락, 최근에 2,000원짜리였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5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최근 음봉의 고점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는 2,000원, 이거를 분류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호가창이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최근에 시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단타 잘못하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내가 실패했을 때
위험한 캔들이 나오면서 한 방에 크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제외를 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크다 싶으면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그전 고점 83만 3천원, 이것도 고점까지 거리 멀지 않고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긴 있지만 어차피 수직으로 끝까지 오르는 것보다 이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또 다른 종목들이 두더지처럼 올라오면서 시세가 나올 확률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대형주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이런 의미가 있는 상태의 종목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도 5일선 지켜주면서 올라왔으며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지금 올라온 자리입니다. 금요일 저점 보시면 7,000원인데 시초가가 7,040원 시작해서 저점이 7,000원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 있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고점 돌파할 것이고, 이게 힘이 없다면은 장중에 잠깐 7,000원 깰 수 있긴 있지만 7,000원 깨고 나서도 계속 6,000원대에서 거래가 된다면 지금 상승한 캔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5일선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올라온 자리 2%랑 5일선 자리가 쉬워 보여서 분류를 했으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전 고점 97,000원, 그리고 금요일 저점이 89,000원, 89,000원, 91,000원. 이런 거는 매일매일 종목 선정을 하다 보면은 가격이 알아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주식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저는 진짜 밥만 먹고서 이 종목 분류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한다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냥 혼자서 한다면은 분류하고 계획 세우고 또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이런 거 시간 5분, 10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 선정은 오래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간에 거래해서 고점 이게 신고가를 뚫어준 상태라서 분류를 해놓았지만 최근 너무 수직으로 올라서 이거는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도 오른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 제약이 쉬어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수직으로 올라서 일단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ST팜 마지막에 상한가 풀리고 이건 높은 갭상승이 아니라 그냥 보합 근처 시작해서 시초가 잡히는 거, 그 시초가 대비 한 3% 이내로 눌림이 나오고서 주가가 또 빠지지 않을 때 시초가를 기준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넥신, 이건 최근 기간의 수급과 함께 주가가 그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아마 이쯤인가? 11월 30일인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분류해서 그 뒤에 고점 결국에 거리가 좁혀지니까 하루 만에 10%, 그 다음 날에도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보조지표를 쓰지 않는 것이고 그냥 기본 차트, HTS 설치했을 때 나오는 이런 기본 차트에서 황금선과 5일선만 이것만 굵게 설정을 하고서 기본 차트만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봤을 때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간의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간의 수급이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이게 일시적 수급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 지속이 될 때만 관심이 가지겠지만 시젠이라는 종목 특성상 상승 크게 나왔다가 쉬었다가 또다시 2차 상승이 제대로 나올 때 이때 스타트를 끄는 게 기간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초에 기관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7월 8일에 기관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기관이 계속해서 나가고 매도만 나왔던 종목이라서 그전에도 상승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도움이 되는 종목들은 일단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면 분류해 놓으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큐어 이것도 보시다시피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뭐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보고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신고가 상태에서 마지막에 힘을 보니까 뭐 8%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또 순식간에 VI가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뭐 쌍용양엔 아까 설명드렸고 CMG 제약도 이 자리만 뭐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어쨌든 고점 위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있어서 분류를 한 것이며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일 때만 들어가야지 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장 시작하기 전에 뭐 그 전날에 일단 계획을 세워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매할 종목을 밑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 관심 종목에 우선 매매할 거를 밑으로 놓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를 우선순위 1순위로 놓는다 싶으면 카카오를 제일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현대차라면 2위를 현대차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 전날이나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종목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더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개씩 분류를 해줍니다. 한 개씩 내가 자리 만들어질 때 좀 자신있게 살만한 종목들이 있다. 이런 것들 뭐 1, 2, 3, 4 예시를 들 뿐 종목 선정이나 우선순위는 각자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백날 설명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1, 2, 3, 2, 4,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었다면 이제 8시 40분 지나고 동시호가 보일 텐데 그 전에 8시 30분부터 뜨는 뭐 매수 대기라든지 매도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뉴스가 뜬 것도 아닌데 시간의 거래 잠깐 올랐다고 갑자기 험매수가 좀 심하게 걸렸다 싶으면 험매수는 뒤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당일 아침까지 뉴스가 아무것도 안 떴는데 갑자기 매수 대기가 뭐 10만 주, 20만 주 쌓여 있다. 그거는 뭐 갭상승 높게 띄우고 음봉 뜰 가능성이 높고 또 함정일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험매수 떴다 싶으면 우선순위를 뒤로 합니다. 험매수가 뜨는 것은 일단 뒤로, 그리고 8시 40분 되고 40분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 50분 넘어가면서 이제 종목들 한 개씩 체크해주면서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좀 더 높게 시작을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줍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보다 좀 더 가격이 높게 잡힌다 싶으면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높게 잡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넥신을 좋게 해보고서 우선순위를 그 전날에 1위로 설정을 했는데 8시 50분부터 보면서 이거 호가창이 별로고 다른 종목이 좀 눈에 띈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을 또 1순위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50분부터 체크를 하면서 55분에는 호가창이 좀 더 뚜렷해질 텐데 장 시작 전까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줍니다.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주다가 이제 장 시작 1, 2분 전부터는 더 이상 바꾸지 않고 뭐 한 종목을 끝까지 파고들 생각으로 그 종목만 지켜보던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종목이 2개, 3개 있다면 이렇게 1개, 2개 그리고 더 많은 종목이 있다면 다른 모니터에 띄워 놓고서 그 종목 우선으로 시세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1개, 2개, 3개. 저는 보통 3개, 많아봤자 3개까지 매매하기 때문에 3개는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한 9시 시작하고 10분 동안은 정신이 없을 텐데, 이건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3개의 종목을 동시에 진짜 정확한 눌림목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개로 보던가 최대 2개까지 이 정도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또 내가 어떤 종목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종목을 보면서 그 종목이 반응이 나와야 수익을 얻습니다. 만약에 내가 LG전자를 1순위로 분류해서 이걸 들어가서 수익 내렸는데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매매하려고 순위를 정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게 된다면 장대 양봉 나온 상태에서 억지로 따라 들어가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분류를 했을 뿐 종목 선정과 계획과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거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종목 보는 눈은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서 이런 시장에서도 뭐 수익이 원하는 대로 나지 않거나 손해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리고 주위에서 또 돈 번다는 말도 많이 들려가지고 소외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받아들이고, 뭐 나중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 잘 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